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전 군을 대상으로 올겨울 혹한 발생에 대비한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폭설, 한파, 결빙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지난 2월. 군부대는 물론 시내 도로와 주택가가 집중적으로 내린 눈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돌아오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난 지역이 발생하는데 군부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육해 공군과 해병대를 대상으로 올겨울 혹한 발생에 대비해 재난 대비 태세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재난관리지원과를 2개조로 편성해 점검관이 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혹한기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국방부는 월동 준비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 그러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공군 10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점검관은 부대가 태설, 한파, 결빙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 브리핑을 듣고 활주로로 이동해 재난 발생 시 운용할 인력, 물자,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부대는 쌓인 눈을 밀어낼 플로어와 그레이더 등 다양한 제설 장비를 작동시키며 폭설 상황에서도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특히 항공 엔진을 탑재해 뜨거운 바람을 뿜으며 효율적으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는 SE-88 장비는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10 전투비행단 재난관리에 있어서 현재 재난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물자 및 장비를 점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11월 초서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동계 작전 기간 중에 있으며 이 기간에는 어떠한 폭설이 오더라도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서 만유감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재난관리과는 오는 12일까지 육군 12사단과 해군 1함대 등을 지도 방문해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 지원 태세 유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매년 후반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96년부터 육해 공군, 해병대 상호 간의 합동 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호국훈련을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훈련은 전군이 최고도의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지해공 합동훈련 위주로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는 33만여 명이 참가해 전방군단 작계 시행훈련과 기계화 보병사단의 쌍방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합동 상륙훈련 등 저도방 각지에서 실제 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일부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군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방부 장관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장군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대회 현장에 원동환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6일 제1회 국방부 장관기 축구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육군 3야전군 사령부 대표단 선수들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해군 대표단 선수들의 날카로운 패스가 오고 가고 뺏고 뺏기는 치열한 볼다툼을 벌입니다. 경기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도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각 팀 대표단 선수들. 전반전 30분이 지났지만 점수는 0대0. 막상막하의 경기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어 시작된 후반전. 팽팽했던 긴장감도 잠시 3야전군 대표단 선수의 날렵한 슛이 상대편 골키퍼의 손끝을 떠나 그대로 골 안에 떨어졌습니다. 대회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육군 3야전군이 영광의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열심히 해준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모아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 준승을 한 해군 대표단 선수들도 내년에 있을 경기에 남다른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아쉽게 졌지만은 내년에는 꼭 우리 해군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날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500만 원이,
준우승팀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상금 300만 원, 장려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각 200만 원이, 참가팀 모두에게는 축구공 20개를 수여했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펼쳐진 제1회 국방부 장관기 축구대회. 이번 경기는 땀 흘리며 뛰었던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원도환입니다. 무기체계의 소유 결정권을 합참으로 이관하고 결정 과정도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기체계 획득 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 획득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무기체계의 소유 결정권을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이관함으로써 군사 전략과 합동작전 기본 개념을 고려해 합참이 책임지고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결정 과정도 각 군의 능력 요청에 이어 합참의 소유 제기, 국방부의 소유 결정 절차를 따르던 기존의 3단계에서 각 군의 소유 제기에 이어 바로 합참이 소유 결정을 하는 2단계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 작성과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업무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됐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7일 민관군 보안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방정보보호와 암호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는 보안 혁신, 안전한 사이버 국방 환경의 창조였는데요. 사이버 시대를 맞아 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빠르고 값싸고 즐겁고 편리한 사이버 시대의 도래. 하지만 사이버 해킹이나 사이버 무기 공격 등 날로 첨단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군은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정보보호 전문가협회 이재우 회장의 기조연설 중 핵심 내용입니다. 이 회장은 사이버 강군이 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행의 예견과 적절한 대응을 꼽았습니다. 기만과 매복, 교란 전술 등 사이버 범죄의 공격 기법을 미리 분류하고 그에 알맞은 대응이나 방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능동적인 선제 대응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침투하면 역공으로 되받아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관군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군 혼자만이 아닌 상호 유기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이버 방호 정책과 전략, 기술 등에 대한 비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이미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는 국방 전략을 발표한 상태.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임종인 교수는 미국은 사이버 전략과 법률, 예산,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서두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능동적이고 일관된 사이버 방호 정책, 두 번째로 지속적인 인력 양성과 사이버 부대 증설, 세 번째로 사이버 방호를 위한 기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IT 강국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다고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위한 여러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조현천 국군 기무사령관은 사이버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면서 국가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군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다가온 사이버 안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사이버 안보 전력 증강에 돌입한 만큼 우리 군 또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의 정보화 정책 수립과 정보통신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2014 공군 정보통신 발전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심혜슬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이러한 초연결 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사물 인터넷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민관이 협력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재호 단장이 국가 초연결 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물 인터넷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6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공군정보통신발전 국제세미나는 민관 군 간 국가 ICT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를 통해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신기술 적용 등을 모색하고자 공군과 연세대학교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행사입니다. 우리 공군 국제 정보통신 세미나는 지금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이에서의 ICT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에 특히 학생들의 그 신선한 창의적인 에너지를 ICT와 접목해서 미래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주제 발표와 함께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과 신기술 전시회, 연구 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은 학생들의 작품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사회 구축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정민호 외 15명의 학생들이 수상했습니다. 공군은 국내에서 개발된 자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투력 발전과 더불어 국가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경제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역대 공병병과장과 학교장을 초청해 병과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는 선 후배 간 유대를 강화하고 병과 발전을 위한 선배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초기 공병병과의 기틀을 다졌던 박기석 예비역 준장을 비롯해 12명의 예비역 원로와 선배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종민 육군 공병학교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들의 고귀한 땀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병병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사는 공병학교와 병과 속의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병과 발전을 위한 주요 활동 발표와 선후배 간 소통의 시간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요즘은 민과 군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의 한 외식업체가 육군 39사단의 모범장병 30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격려 행사를 매월 열고 있습니다. 39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아웃백으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아 모범장병들에 대한 복무의식 고취와 밝은 병역 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아웃백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벌였고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사를 마친 장병들은 창원시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자신의 복무 지역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웃백과 연계해 열린 이번 모범장병 격려 행사가 큰 활력소가 되는 한편 특급 전사에 대한 동기부여도 돼 건전한 병역문화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지형정보단이 최신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지형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6회 군 지형정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리며 1부 지형정보 환경 변화와 발전 추세, 2부 최신 지형정보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논의합니다. 참석 문의는 지형정보연구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공동으로 차세대 사이버 시대의 주역이 될 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8일 2014 대한민국 화이트핵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화이트핵 콘테스트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행사로 해킹 방어대회와 화이트해커 선포식이 열립니다. 해킹 방어대회 예선전은 8일부터 9일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며 14일 실제 사이버전 방식으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3회 대학생 안보토론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학생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토론회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로 13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한중일 갈등과 동북아 평화 구상 등 7개 분야에 대한 토론이 펼쳐집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 표어를 공모합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전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손 씻기와 감염관리 단어를 넣어 표어를 만들면 됩니다. 12일까지 담당자의 인트라넷 메일로 보내면 되고 응모작 중 최우수와 우수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2014 호국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호국훈련은 지난 1996년부터 합동작전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훈련은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 전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됩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군 간의 합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최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